up with those angel eyes. 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날씨가 연일 무덥죠?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도도티브 구독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하고 시원하게 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이후에도 환경오염의 문제도 한몫을 하고 있죠. 대기오염에 따른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점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앞다퉈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의 전동화 모델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전부터 전기 자동차에 엄청난 투자비를 쏟아부으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1위 업체인 현대자동차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전동화 모델에 엄청난 연구 투자를 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차의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2021년은 현대자동차에서 5종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전에 잠깐 언급도 해드린 적이 있지만 전기차 모델은 전혀 다른 모델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 G80 전기차로 명명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명칭으로 부여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남다른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멀다고만 느껴지는 전기차의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현대 45EV 차량인데요. 최초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되었었죠. 그때 당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특히나 기반이 이제는 사라진 현대자동차의 포니의 탄생 기념을 기반으로 45주년에서 45라는 숫자를 가져와서 컨셉트카에 그대로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컨셉트카가 공개될 당시만 해도 과연 양산차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많았는데요. 더욱이 GV80 때부터 사전 소개된 컨셉트카가 실제 양산차와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45EV 차량의 경우는 쿠페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전기차는 상당히 밋밋할 수 있다라는 편견을 깨고 스타일리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더 기대감이 높은데요. 그럼 위장막 사진을 먼저 만나보실까요? 우선 컨셉트카에서 보여준 실루엣과 유사하게 상당히 와이드하고 아래로 무게중심이 낮은 모습의 본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헤드램프는 컨셉트카에서처럼 LED 라인은 아니고 램프 형태의 헤드램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측면 라인을 보면 컨셉트카에서 1열과 2열의 윈도우가 유난히 작게 디자인되어 있죠. 도어 개폐 방식 또한 미래형의 느낌으로 독특하게 앞뒤로 슬라이딩 되면서 열렸던 것 같은데요. 실제 양산차에서도 이렇게 도어 구성이 되었을지는 의문이죠. 또한 도어 핸들이 차체 내에 들어가 도어의 수평을 동일하게 맞추고 있다가 키를 소지하고 차에 다가갈 시 도어 밖으로 나오는 형태인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컨셉트카에서는 사이드미러가 없었죠. 대신 도어 쪽에 삼각형 모양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지금으로 말하자면 후측방 모니터 형태로 보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정말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사라지겠네요. 하지만 위장막 차량에서는 플래그 타입이 아닌 A필러 쪽에 사이드미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현대 45EV 차량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어 나올까요? 현재 양산형 모델들의 경우는 레벨 2 정도로 나오고 있죠. 국제자동차공학회에서는 0단계부터 5단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레벨 2까지는 운전자가 상당수 개입을 해야 하는 반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레벨 3에서 5까지는 차량이 자율주행을 주도하게 되는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인데요. 과연 현대 45EV의 경우는 레벨 2.5나 3으로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내년 초 출시가 목표되어 있기에 현재 일반적인 양산차 최고 수준인 레벨 2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선택의 가장 큰 요소는 1회 완충 시 과연 얼마의 거리를 주행 가능할까일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전기차 판매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외에는 대도시 몇 곳에만 충전소가 있다 보니 막상 전기차를 소유해도 잦은 충전과 충전소의 부재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1회 완충 시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 불편함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이기도 한데요. 현재 현대기아차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현대의 코나가 406km, 기아의 니로가 385km로
500km의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 역시 1회 완충 446km로 500km를 넘지 못하고 있죠. 이번 현대 45 EV의 경우는 SK 이노베이션에 공급하는 대용량 배터리 팩을 실험하고 있고 1회 완충으로 500km 이상을 주행을 목표로 테스트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크기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한데요. 현재 포착되는 위장막을 보신 분들에 의해 현재 전해지는 정보로는 전장이 4635mm, 전폭이 1880mm, 전고가 1605mm, 휠베이스가 3000mm 정도의 차체를 가진다고 하네요. 아반떼의 전장이 4650mm이니까요. 그리 보이기도 하겠네요. 다만 휠베이스의 경우가 아반떼가 2720mm로 현대 45 EV가 월등하게 깁니다. 이 휠베이스는 팰리세이드가 2900mm니까요. 팰리세이드보다도 더 긴 휠베이스를 자랑하네요. 아반떼 사이즈의 팰리세이드 휠베이스라 이게 가능해 라고 하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위장막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과 뒤쪽의 오버행이 정말 짧습니다. 거의 앞뒷바퀴에서 조금만 앞뒤로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차량의 휠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휠베이스를 자랑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전기차 45 EV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look up with those angel eyes. I remember what I'm fighting for. Oh, the victory cannot be